이제는 태양을 삼켜요. 그림 169번에 태양을 삼키는 사자.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뭘까요? 일단 의식으로 상징되는 태양을 먹는 녹색 사자인데, 이 녹색 사자는 무의식의 상징으로 보통 많이 인용이 됩니다. 금을 흡수하는 물질이다. 원진료이자 메르쿠리우스인 사자가 태양, 즉 금을 삼킨다. 이는 의식성이 동물적 영역에까지 흘러들어가서 그 본능적인 강렬한 에너지를 참아내야 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사자가 의식을 먹고 의식화되지만 의식이 무의식에 잡아먹힘으로써 무의식의 함정에서 견뎌내야 되는, 쌍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의식이 무의식을 경험하는, 그래서 양쪽 다 합일의 경험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무의식은 무의식대로, 의식은 의식대로. 화학적인 심상으로 볼 때 이것은 금을 만들기 위한 정제와 정련, 즉 정화의 과정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재련하고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태양을 먹는 녹색 사자는 연금술에서 중요한 상징인데요. 녹색 사자는 연금술사들이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물질인 철학자의 돌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다. 원질료인 거죠. 철학자의 돌이 아직 분화되지 않는 미성숙한 상태다. 그래서 보니까는 녹색 사자가 녹색 유황을 의미하기도 하더라고요. 녹색 유황이 녹색 사자를 의미해요. 우리는 이제 유황이 그 붉은 유황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녹색 유황이 변해서 붉은 유황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색 유황의 상징으로 녹색 사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녹색 사자는 순금을 상징하는 태양의 피, 이게 이제 붉은 유황이 상징하는 것이죠.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의 피라는 관련 물질을 섭취해야만 완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녹색 사자가 태양을 섭취해야만 온전해진다. 이 과정은 자기 종의 살을 먹여라 라는 말과 비슷하다. 이제 왕의 아들을 잡아먹는 것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이 연금술적인 상징에는 심리적인 해석이 있는데, 이제 폰 프란츠가 이제 하는 이제 그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녹색 사자는 종종 우울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직 분화되지 않은 미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워요, 아직. 우울증으로 감춰진 강렬하고 억압된 욕망에 압도된 의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욕망이 강렬해서, 태양처럼 강렬해서 그 욕망을 피울 기회를 상실하고 죽은 것처럼 숨쉬지 않고 그냥 억압되어 있는 상태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왜 오는 거냐? 욕망의 과대함인 거예요. 너무 욕망이 커. 자기가 바라는 욕망이 너무 커. 우리가 우울감을 느낄 때는 내 욕망은 뭐 크다고 보기에는 큰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누리거나 가져야 될 권리를 알지 않습니까? 되게 우울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남들 다 가진 걸 나는 왜 못 가져?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대단한 걸 원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걸 원하는 거 왜 나만 못하지? 이렇게 항변을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평범한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태양처럼 거대한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욕망이라는 것은 과대한 어떤 욕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소화시킬 수 없는 욕망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뭐 화려하고 대단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값어치 없는 거라도 소화할 수 없는 거를 가지려고 할 때 과대한 욕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본인이 소화할 수 없는 것은 과대한 욕망이고, 과대한 욕망이 있을수록 우울증의 중대는 커진다는 것이죠.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제 바로 그것이 이제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아마 이제 녹색 사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 좌절된 욕망은 마치 삐친 사자가 굴로 후퇴하는 것처럼 우울증 상태를 유발한다. 어쩌면 그걸 극복하고 사자를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뭔가 변화를 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재밌어요?
폰 프란츠의 그 연금술에서 책에서 한 거 보면 상당히 이제 더 진보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 정신분석학자가 또 이제 녹색 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녹색 사자는 스테이크처럼 피를 흘리는 붉은 태양을 먹는 것으로 묘사한다. 아, 이게 재미난 표현이죠. 소고기 그 스테이크처럼 막 붉은 피를 먹는 그런 모습과 비유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개걸스럽게 먹거나 허기진 상태에서 뭔가를 먹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화되기 위해서 그런 허기진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동시에 자연, 동물은 인간의 충동을 소비하고 치료한다. 녹색 사자가 태양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이 치유받기 위해서 먹는 거지만 사실은 태양을 치유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태양이 강렬한 충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강렬한 욕망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우울감이 그 강렬한 욕망을 해소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역으로. 너무 강렬한 욕망에 자신이 타고 있으면은 환상에 빠져 있겠죠. 어느 정도 우울감이 있어야 그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어요.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쌍방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재밌다.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자주 없는데 이제는 연금술 연구를 막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재미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수록 진화하는 거지. 그래서 분리와 결합의 단계다. 용해와 응고. 어느 쪽에는 흡수와 분리의 리듬이 있다. 양 쌍방 간에 흡수하고 분리당하고 분리되고 용해되는 것이 쌍방 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일방적이 아닌 거예요. 일방적으로 녹색 사자가 태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의도적으로 녹색 사자한테 먹힐 수도 있는 거고 이 두 개는 같이 쌍방적이다. 상호 주관적인 거예요. 흡수와 분리라고 하는 리듬을 타라.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대극의 춤이라는 표현이 쓰더라고요. 멋있잖아요. 대극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극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대극의 춤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 놀라웠습니다. 초목을 상징하는 녹색 사자는 성장을 위해서 태양이 필요하지만 태양의 힘으로 대표되는 또 충동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자연의 힘이 충동을 순화시킨다. 재미난 얘기예요. 앨런 블래클리라는 정신분석학자예요.